그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뭐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퇴행적인 그런 절차적 위반을 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 또 정계선 헌법재판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경우에는 동생이 윤석열 퇴진본부의 부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계선 그 재판관 그 남편은 뭡니까 김희수 탄핵소추인단 대리인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거기 법인에서 월급 받고 있잖아요. 그 밑에 직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은 일반 재판에 있어서는 명백한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자기가 재판을 하면 안 돼. 회피해야 돼요. 이거 상식이에요. 조선시대 때도 조선시대가 무지한 시대가 아닙니다. 거기도 공정과 상식을 지키려고 해서 조선시대 때도 상피제도라고 하는 게 상피.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면 피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장인 관계가 있다 그러면 다 피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건을 어디 있었냐면 유럽 인권재판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재판장과 저쪽 원고 쪽의 대리인 변호사 사이에 재판장이 외삼촌이고 대리인 변호사가 조카야.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이런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새겨들어야 하는데 재판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돼. 기본 공정해야 돼. 그러나 또 한편 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한 것으로 보여야만 그게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적 신뢰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객관적인 요건. 지금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회피해야 되죠. 이게 탄핵 심판이라고 본인이 버젓이 앉아서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고 이 헌법재판소 외국에 나갈 텐데 자기들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내놓은 순간 당신 저 남동생이 그렇고 뭐 남편이 그런데도 그 회피 안 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K 재판이네? 이럴 거라고요. 그다음에 그 뭐 수사 기록 같은 거 그거 갖다가 막 띄워놓고 보관 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탄핵 심판의 기본은 뭐냐 하면 실질 진실 규명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뭐죠? 수사 기록은 검사들이 이건 내란죄에 해당한다 그러면 가능하면 내란죄에 맞게끔 진술을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 진술에 방해되는 것들은 진술이 돼도 안 써. 거기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진실규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 보면 나와서 수사 기록과 실제로 말한 것들이 이렇게 막 배치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라는 게 바로 헌법재판소법에 있어. 그런데 그 보지 말라는 건 원본 보지 말라는 것이고 그 사본은 괜찮다. 이런 식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선례라 그래 남겨두잖아요. 최고재판소 아닙니까? 최고재판소 이런 선례가 남겨주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재판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후진적인 것들이 선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여러 절차상 흠결에 대해서 지적도 제기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헌재 구성의 어떤 공정성, 방어권 침해,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해서 사실 제가 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그 헌법재판관 그때 6명이 있었을 텐데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내 체포영장이 만약에 청구되고 발부된다. 난 발부될 것으로 안 본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법심사 영역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사법법원이 자제를 할 것이라고 봤다. 근데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려야 된다. 왜?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권한쟁의 심판하고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할 것이다. 그래야만 탄핵 심판에서 뭘 보여주는 방어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어. 그걸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초스피드로 변론기를 한꺼번에 잡아놨잖아요. 그리고
증인별로 주신문 30분, 보충신문 15분 하고 45분씩 준다. 더 이상 안 주겠다. 그러고는 거기에 초시계를 갖다 놨어요. 무슨 체육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 증인에 따라서 물어볼 말이 다 달라요. 핵심적인 증인, 또 말이 바뀌는 증인, 거기에 따라서 정말 진실 규명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그 제한을 두면 안 되잖아. 그런데 기계적으로 자,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 청구인한테도 45분 주고 피청구인한테도 45분 우리나라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보장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기망적인 얘기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국회 소추인단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어떤 증거입니까? 이거 갖고 있어요, 이거. 이 수사기록. 이 수사기록 뭡니까?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란죄에 관련된 그 밑에 그 장성들이라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다 여기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탄핵 증거로 인용되는 서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그냥 불러주는 대로 막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거 내란죄 된다 그러면 내란죄와 관련된 것들만 골라서 적고 그것과 다른 것들은 유리한 건 아예 적지도 않는 게 보통 이제 수사기관의 행태죠. 자, 그러면 이미 국회 소추인단, 청구인단은 소위 말해 먹고 들어가는 거지. 이 기록 하나가 다 자기들의 증거인데 헌법재판 심판정에서 주는 45분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거 하나만, 이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하나 만드는데 예컨대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에 나오는데 8시간 걸렸다 그러면 68에 48, 최소한 480분은 증인 한 명당 국회 소추인단이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80분 플러스 45분이에요. 그쪽은 525분이라고. 여기는 45분 줬어요. 이런 식의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을 프로크루스테스 재판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아세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아주 못된 강도가 있죠. 이렇게 자기 침대 딱 까놓고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은 그게 또 이상한 침대라서 이렇게 탁 눕혀놓고 침대보다 이렇게 키가 크다 그러면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다 그러면 늘려서 죽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침대는 이렇게 이상한 침대라서 거기에 맞게끔 절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크거나 작거나. 나중에 이제 테세우스인가요? 그 영웅에 의해서 자기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이 지금 무슨 그런 프로크루스테스 재판, 초시계 재판, 이 정말 세계 K 재판, 좀 망신스러운 재판이에요. 그러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네, 정말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원님 재판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가 원님 재판, 자꾸 원님 재판 그러는데 원님 재판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조선시대 때도 재판할 때 삼고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삼고. 그 삼고는 뭐냐면 이 죄인한테 꼭 3번의 답변할 기회를 줘야 돼요. 그 3번 답변할 기회를 주고 그거 물어보고 나서 이제 중재인 같으면 고문도 하고 그러지만 그 3번의 답변 기회를 안 주면 그 관리가 처벌을 받아요. 그 정도로 충분히 자기를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했던 상피제도도 그런 것이고 우리 지금 우리 재판을 자꾸 원님 재판보다도 훨씬 못한 재판이고 아프리카 촌에 어떤 출장이 재판에도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공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민영배 권한 대행 그런 사람들 몇 명의 머릿속에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비상식적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인위적인 아주 무리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재판이 된 거죠. 답이 정해져 있다면 어떤 답? 결국은 이제 탄핵을 전제로 한 거죠, 사실은. 저는 적어도 4명 내지 5명 재판관 머릿속에 그게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우리법 연구회, 국제법 연구회 출신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해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 등 주요 증인들의 증언이 번복되고 있고 또 홍장원 전 국정차장의 메모도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헌재가 이러한 증언들과 홍정원 전 국정원차장 메모를 증거를 채택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대 사법체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형사소송법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냐 하면 그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럼 뭐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질서수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에요. 근데 헌재의 지금 논리는 뭐냐면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 인권보호에 있어서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 준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 뭐 헌법재판소는 아무 기준 없이 자기들이 그 아까 원인재판도 못한 그걸 하냐? 그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절차를 자기들이 편의대로 만들어내면서 하는 그 재판 같으면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얘기했던 뭐 홍장원 국정차장 메모니 뭐 번복되는 진술 이런 것들은 형사재판에 가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재판정에 나와서 이렇게 쭉 심판한 것 중에 하나 그 아주 인상 깊은 걸 봤는데 지금 화면에 아마 그 화면은 안 나오던데 우리 이번 화면에 아마 심판장 그 화면에 증거를 이렇게 다 띄워놓는 모양이죠. 다 띄워놓고 거짓말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 계속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야. 몇 번까지는 그 말이 통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진실이 왜 힘이 세냐 하면 진실은 기억할 필요도 없어. 늘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수사 기록을 다 띄워놨단 말이에요. 헌재에서. 띄워놓고 그걸 얘기해요. 그게 무슨 수사 기록과 반하는 증거 이 기억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진실규명의 기회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 없이 백지 상태에서 얘기하는 게 맞죠. 백지 상태에서 물어보고 야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만약에 정말 거짓말을 하고 기억 못했다 그러면 그게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진실 발견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기록을 다 가져와서 거기다 띄워놓고 이렇게 얘기했냐 그걸 가지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되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에 일관성을 주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과 거짓말이 하는 것은 일관성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따지는데 그 일관성을 헌법재판소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진실규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이미 그분은 제가 볼 때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관으로서 공정성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이에요. 그 주관적 기준은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사실 주관적인 것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은 뭐냐면 판사의 주관적 기준은 편향되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추정이 된다 그랬어요. 판사는 주관적으로 공정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그 주관적인 공정성이 이제 객관적 기준에 가면 의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배우자나 남동생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는 그 주관적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거기서는 주관적인 공정성이 충분히 의심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미선 전개에서는 이미 공정성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문형배 재판관으로 가면 어떤 것이냐? 네. 문형배 재판관은 객관적인 기준은 없어요. 네. 재판관은 주관적으로는 공정하다고 추정되다라고 하는 그 원칙이 있는데 이 추정이라 그러면 그걸 번복시키는 반대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있는데 이미 문형배 재판관에게는 그 추정을 번복시킬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노골적인 예. 편파적인
진행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드러난 거죠.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공정성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문정배 재판관의 입장에서 뭐 추정이 이제 깨졌다고 봐야 됩니다.